네, 안녕하세요. 박종서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2025년 8월 8일 금요일 장을 리뷰하고 다음 주 증시를 준비하는 시간 간략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요일 장은 진폭이 한 4.2포인트로 비교적 저진폭 장세로 횡보했고요. 마지막에 삼성전자 중심으로 좀 흔들기도 했지만 전체 시장에 큰 특이사항 변화는 없었습니다. 금요일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어떤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되는지 하나씩 순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장 전 체크 사항입니다. 목요일 야간 선물이 0.1% 정도 하락했고요. 이때 외국인 선물은 716억 매도를 했었습니다. 금요일에는 0.23% 선물이 상승 출발 후에 살짝 밀려서 0.22% 하락 마감했고요. 이후에 금요일 야간 선물로 0.6% 정도 올라왔습니다. 금요일은 진폭이 4.2포인트인 저진폭 장세로 마감했었습니다. MSCI 분기 리뷰 발표가 금요일 아침 6시쯤에 있었는데요. 편입 종목으로는 두산과 효성중공업, LIG 넥스원이 있었습니다. LIG 넥스원은 메리츠 증권 등 증권가의 고평가 의견에 14.9% 급락했고요. 우리나라 방산주가 미국 로키드 마틴보다 최대 3배의 고평가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돌면서 금요일 방산주는 대체적으로 하락했습니다. 편출 종목으로는 CJ제일제당과 LG이노텍, SKC가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 반에는 대만의 TSMC 7월 수익 발표가 있었는데요. TSMC는 대만 달러 강세에도 AI 칩 수요가 확대되며 매출액이 232억 대만 달러, 약 15조 77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고 전망치 25%에 부합했습니다. 베이징 세계 로봇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8월 25일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24일 미국을 방문해 25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8월 7일 블록딜 옵션 거래대금 현황입니다. 다시 좀 소강 상태 있다가 평균 이상을 회복했는데요. 8월물이 이제 슬슬 다가오면서 만기가 다가오면서 마무리 거래 등을 포함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콜옵션에서는 146억 평균 이상 발생했고요. 풋옵션도 223억으로 평균 이상으로 발생했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은 본주 90만 주와 우선주 12만 5천 주 신청해서 2시 50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9월 미국 금리 인하 확률이 88.9%로 소폭 축소되었습니다. 9월 금리 인하가 현재는 유력하지만 관세 영향이 슬슬 발생되며 물가지수를 밀어올리면 금리 인하 시점이 또 밀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이는 시장의 리스크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소식입니다. 인도는 미국의 50% 관세에 대응해 부당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기존에 구매하기로 했던 미국산 미사일, 정찰기 등의 구매를 취소하고 국방장관은 워싱턴 방문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인텔의 립부탄 CEO가 중국 공산당에 연루되어 있어 사임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이에 립부탄 CEO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기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AMD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등 실적 부진 속에 CEO의 정치 리스크까지 겹치며 인텔의 경영 위기는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은 8월 15일 알래스카에서 회담을 갖고 러우, 전쟁, 종전談判을 짓기로 했으나 이에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양보하는 등의 불리한 종전 협상이 진행되지 않도록 외교전에 나섰습니다. 아사히 신문과 마이니치 신문 등은 미국 백악관 당국자가 관세 15%를 넘는 품목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 조치를 EU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적용할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한미 무역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국방비 지출을 현 GDP 대비 2.6%에서 3.8% 수준으로 증액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내부 정황이 있었으나 실제로 협상에서 요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내 증시 장중 체크 사항입니다. 민주당의 고위당정협의회가 8월 10일 오후 4시 국무총리 서울 공관에서 열려 대주주 자격 논의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하고 있겠네요. 의원들 다수 의견은 50억 원 원상 복귀이고 대통령실은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10억으로 확대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되 여러 의견을 수렴해보고 결정하겠다고 언급한 상태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 내용이 다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요인이 될 수 있으니 함께 주목하면서 살펴야겠습니다. 이게 8월 1일 마이너스 4%가 나왔던 주요 사유가 되었었죠.
종합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금요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파생반 텔레그램에 올려드렸던 내용들과 방송 때 말씀드렸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정리한 겁니다. 삼성전자 72,000원 싸움이 벌어지면서 횡보를 거듭하다가 순간적으로 JP모건 등 외국계 자금이 72,000원 물량을 한 방에 잡아먹으며 72,400원까지 올려 지수도 고가 돌파 시도를 했었으나 지수 수급이 크게 따라오지는 못하고 이내 콜매도 세력 등의 방어 물량이 쏟아지며 하락했고 빗각을 돌파한 시점부터 자 빗각은 요 정도의 빗각을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장중에 그어뒀던 라인인데 자 여기 요 라인을 이제 이탈할 때 삼성전자가 72,400원을 찍을 때가 여기였죠. 72,000원 돌파하고 찍었을 때 이후로 다시 꺾일 때 빗각 돌파하고 하향 이탈 됐었죠. 자, 요때 시점부터 2시 29분 여기 저점 찍을 때까지 삼성전자로 인한 하락세가 추가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에 2시 반 이후 삼성전자가 꼬리 다는 시기에 시장도 함께 낙폭을 줄이며 마감했었고요. 제가 제시해드린 파생반 8시 41분에 미리 올려드린 파생반 1차 지지라인은 432부근이었는데 여기서 조금 못 미친 채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시 반까지 삼성전자로 인한 하락이지 실제로 지수의 하방 배팅은 없었기에 진폭을 4포인트 정도로 크게 확대시키지 않는 선에서의 반등은 충분히 시도될 만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프로그램 B차에게 완화를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1시 때 반등하는 것과 자, 요때 반등하는 것과 2시 반 이후 반등이 다른 점은 삼성전자와 프로그램 B차익의 매도 완화로 구분 지을 수 있었고요. 약세로 전환되는 포인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한 악재가 발생하지 않은 밤사이 나스닥 강세와 함께 야간 선물은 0.61% 상승 마감했습니다. 야간에서 외국인은 382억 선물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좀 디테일하게 파생반에서 어떻게 풀어갔는지 뭐 몇 가지만 오전장 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몇 가지만 이제 잘라서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9시 9분 파생반 전용 정규 교육반 파생반 내용입니다. 텔레그램 아침 9시 9분에는 외국인 선물 매수가 뒷받침되면서 볼벤 하단에서 볼벤 상단까지 움직였다라는 거 체크했고요. 아침 9시 20분에는 현재는 수급이 한쪽으로 쏠리지는 않는 정도에서 출렁임을 보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최대한 유지해 주려고 하는 시장입니다. 여기죠. 밤사이 트럼프 정부 임기 내 투자 약속만 하면 관세를 풀어준다고 하면서 관세 부담이 약간 완화되며 이제 다음 주 세법 개정안에 주목하는 시장으로 추정됩니다. 예, 밤사이에 이제 야간 선물보다 좀 떠서 시작한 게 트럼프 정부에서 임기 내 뭐 반도체 쪽에서 뭐 투자 약속만 하면 공장을 짓거나 뭐 투자하는 거 약속만 하면은 관세를 풀어준다 이런 얘기를 해서 조금 완화돼서 시작을 했었죠. 삼성전자 방어가 좀 있었고요. 초반에는 외국인 옵션 양매도와 개인 옵션 양매수가 같이 나왔습니다. 9시 21분에는 현재 방향성 부재로 맴돌다가 자 이거죠. 방향성 부재로 왔다 갔다 맴돌다가 이후 삼성전자 주가 변화 등 한쪽으로 변동이 생기는 것 자체로 그냥 움직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간다. 물론 그날 방산주들도 밀고 했기 때문에 시총의 변화는 좀 있었습니다. 은근히 큰 섹터에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삼성전자의 시선이 쏠려서 거래대금도 혼자서 2조 원대를 넘기는 등 집중 조명된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9시 22분에는 8월 옵션 만기일 주요 쟁점으로 개인콜 200억, 그다음 왕개미 콜옵션 40억 가량 그 이상, 그다음에 외국인의 블록딜 콜옵션 관리 미리 들어와 있던 거죠. 삼성전자 7만원 콜옵션 싸움 등으로 다소 복잡한 구조에 있습니다. 7만 콜 싸움도 어쨌든 콜 매도도 있지만 콜 매수 쪽도 힘이 있겠죠. 그래서 콜 매수세와 콜 매도세가 다 만나서 싸우는 7만 콜 옵션 미결이 2만 5천 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겁니다. 평상시와 비교하면 아침 9시 32분에는 관세 부담을 덜한 삼성전자 상승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했죠. 그리고 요거 이제
엑스레이, 삼성전자 엑스레이를 찍어본 결과 72,000 방어선 구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9시 42분에는 삼성전자가 72,000원을 도전하면서 위로 진폭을 늘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42분이니까 도전하면서 올리는 거죠, 진폭을. 아직 당일 진폭은 3포인트, 여기였네요. 3포인트대 수준이었습니다. 아주 적은 거였죠. 결국엔 밑으로 4포인트대까지 올라갔었고요. 삼성전자 움직임에 비해 외국인 선물 매수가 엄청 강도 있게 들어오지는 않는 개인 위클리 옵션 양매수 균형 장세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고 있었다. 마지막에 삼성전자가 흔들어서 조금 더 빠진 거지 다시 최대한 맞춰주려고 했죠. 양매도 장세니까 개인 양매수. 삼성전자 호가 72,000원 방어선이 구축되었다는 말씀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11시 35분에는 한 번에 삼성전자를 90만 주 72,000원에 대놨던 90만 주를 잡아먹으며 72,000원을 뚫었습니다. 11시 35분. 11시 37분에는 이제 JP 모건에서만 한 번에 36만 주를 잡아 먹었다고 이제 확인해서 말씀드렸고요. 11시 42분에는 오늘 삼성전자는 JP 모건 그리고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매수세가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72,000원을 뚫어낸 주체들이었죠. 11시 46분에는 다만 여기서 올라왔어도 다만 삼성전자 움직임에 비해 지수 수급이 크게 따라오지는 못한다. 지수가 올라가려면 지수 수급이 괜찮아져야 되는데 지수 수급이 강세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걸 체크한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라가서 그런 거지 지수 자체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지수는 다시 약해지겠네가 되는 거예요. 못 따라오니까. 역시나 삼성전자가 72,400 찍고 다시 돌아서니까 시장이 밀렸죠. 이때 7만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요. 이때 돌려가지고 자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 72,000원을 넘어갔을 때 저기 선물이 올라갔다가 72,400에서 이렇게 꺾이니까 2시 29분까지 같이 내려왔던 거죠. 여기가 71,000원도 살짝 이탈했던 자리가 됩니다. 자, 다시 선물 놓고 따라오지 못한다라는 것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오후장 막판에 올려드린 내용인데요. 3시 14분에는 외국인이 선물을 1천억 매수라는 걸 회복했고요. 3시 15분에는 제가 파생반에 8시 41분 아침에 올려드리는 1차 지지라인 431을 0.2포인트 남기고 지지를 받고 끝내는 시장이다. 외국인이 결국 선물을 버리지 않고 선물 안 버렸어요. 외국인들 보시면 여기 라인 계속 지키고 있었죠. 버리지 않았다. 오늘 계속 금요일에 강조드렸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풋옵션으로만 해치를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마지막에 없어졌죠. 물론 이건 블록딜 포함한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비차익이 마지막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것을 언급드린 건데요. 여기 캡처가 안 됐으니까 이 파생반 자체로 좀 가서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완화되는 프로그램 요 모습을 좀 보자 했던 거고요. 그때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점심시간 때 자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이 이렇게 밀려서 같이 밀리는데 프로그램이 완화되는 것을 보셔야 한다. 그게 진짜다. 그런 건데 여기까지는 여기 반등이 나올 때도 프로그램이 안 돌아요. 안 돌죠. 누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기서 프로그램 돌리네. 그래서 여기 반등은 제가 진짜다라고 말씀을 실시간 방송 때 드렸죠. 여기랑 이 지금 1번과 2번하고 3번하고 다른 점을 골라야 한다. 분명히 1번하고 2번은 3번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3번은 삼성전자의 반등도 프로그램의 반등도 모두 동반됐고 전체 시장은 외국인들의 중심 포지션이 하방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포지션이 바뀐 건 아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등 추세 길게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정상이고 또 깨지 않았다. 그래서 야간에 0.6%나 회복하는 시장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왕개미 콜옵션 432.5와 430 들어왔던 거 있죠. 요거 수요일에 들어왔던 거, 요 물량의 대부분은 유지 중이고 유지 중인 것으로 추정되며 수익과 손실을 거듭하다가 약수익으로 마감했고요. 금요일 야간에 수익폭 확대되며 마감했습니다. 세법 개정안이 증시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등 시장에 방해 요인이 없다면 기술적으로는 8월 1일 하락 이후 천천히 고가를 돌파하는 그림이, 자, 여기입니다. 8월 1일 하락한 이후에 V턴을 만들면서 천천히 고가를 돌파하는 그림이 비교적 자연스러운 형태이기에 자, 이렇게 천천히 돌파하면서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치고 달려야 이게 또 자연스러워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 이제 변수가 있는 거죠. 세법 개정안, 그리고 관세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한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비교적 그게 자연스럽고, 하지만 이제 이슈 보자라는 거고요. 지난 5월에 들어왔던 357.5에 대한 콜옵션 왕개미처럼 이례적으로 6월물, 7월물 크게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6월물로 이례적으로 큰 수익이 났던 거죠. 그런 가능성이 생길지 주목하고는 있지만, 그때와 다른 점은 만기일의 차이가 좀 큽니다. 그때는 이제 좀 넉넉하게 남겨놓고 들어왔고, 지금에는, 그렇죠, 당시에는 만기까지 약 3주 정도의 여유로운 상태였고, 이번에는 만기를 약 일주일밖에 남기지 않은 시기에 진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려면은 콜옵션을 크게 살리려면은 그때랑 다르게 좀 갈 길이, 그쵸, 먼데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제 월화수목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단기적인 승부가 상대적으로 그때보다는 단기적인 승부가 될 수밖에 없으니 물량의 단기적 움직임에 지속적으로 주목해야겠습니다. 체크 기준 라인은 피보나치 확장을 적용해가지고 좀 넓혀봤습니다. 어차피 이게 그냥 이제 방해 요인이 이제 없다면, 그리고 혹시나 그게 좋은 쪽으로 연결이 된다면, 그렇잖아요. 뭐 세법 개정안이 반드시 방해가 된다고 볼 수도 없죠. 그게 또 긍정적으로 밀어올리는 그런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 발표됨에 따라 되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리고 시장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최대 이제 488.3을 말씀드렸는데, 뭐 지금은 사실 좀 멀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가다 보면은 이 자리가 이제 피보나치 확장 자리로서 하나 걸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476, 그 밑에 466.8, 그 밑에 원래 456도 있거든요. 456, 근데 456은 좀 뺐어요. 이제 456 괄호만 쳐놓을까? 여기다가 너무 촘촘해가지고 일단은 뭐 가로만 쳐놓고 그냥 좀 진짜 촘촘하게 긋는다면은 456도 있습니다. 근데 445에서 466.8로 넘어가도 그 공간이 충분히 뭐 단숨에 갈 수도 있는 수준의 수준으로 될 것 같아서, 이제 포인트가 커지니까 절대값이. 그래서 일단은 뺐는데요. 일단은 뭐 하나 더 넣자면 요거 라는 거죠. 445 부근 전고죠. 437.5 우리 지금 체크해 왔던 거, 424.5 정말 중요하게 방어했던 자리죠. 이번에 8월 1일에 이탈했다가 회복했고, 411.6 일어나 자리, 그 다음 409까지 해가지고 같은 자리로서 보고요. 401에서 400 다 지켰던 자리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이제 가면 392에서 383, 385 이렇게 라인들을 구분해가지고 그때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더 주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매물 라인에 단계적으로 주목하되, 사실 위에는 매물이 없어요. 그냥 피보나치 확장입니다. 장중 장세 판단 및 수급 변화에 신경 쓰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230만 주 매수했었고요. 7만 콜옵션 미결은 2만 5천 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도자들의 손익분기는 약 7만 700원에서 7만 1000원 정도로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요. 매수자와 매도자가 싸우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외국인 선물이 약 82억 매수 있었고요. 외국인 9월물 단독 매도가 1조 4천억 정도, 롤오버를 포함해서 장기 선물 매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2,714억 매도 나왔고요.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이 22조 4,857억 원 정도가 잡히고 있습니다. 환율은 8월물 달러 선물 기준 1388.6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4693억 대량 매수가 나왔습니다. 야간장에는 거의 그대로 1388.7원으로 마감했고요. 역시나 월봉상의 장기 상승 추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1.3% 추가 하락해서 20.79로 마감했고요. 6월 저항 때 막혀서 조정을 보이고 있고,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 압박이 완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단 지지라인에 근접하고 있고,
절대 수치 20포인트 위에서는 언제든지 고진폭 고변동성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일정입니다. 다음 주는 세제 개편안 업데이트와 미러 정상회담, 미중 관세, 그리고 우리 옵션 만기일 이렇게 또 있죠. CPI, PPI, 미국 CPI, PPI. 사실 다음 주도 어떻게 보면 슈퍼위크에 가까워요. 미국 소매 판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이렇게 있고요. 8월 11일 월요일에는 위클리 옵션 만기일과 일본 휴장 요 정도밖에 없습니다. 8월 10일 화요일은 NFIB 소기업 낙관 지수, 미국 CPI 중요하죠. 요게 이제 금리 인하 전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잘 살펴야 되고, 오펙 원유 시장 보고서, 그리고 토마스 바킨 연은 총재 연설과 제프리 슈미트 연은 총재 연설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관세 휴전 시한이 원래는 만료되는 날인데 요거 90일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8월 13일 수요일은 독일 CPI 있고요. IEA 원유 시장 보고서 공개되고, 토마스 바킨 연은 총재 연설, 오스탄 굴스비 연은 총재 연설, 라파엘 보스틱 연은 총재 연설 예정되어 있습니다. 8월 14일 목요일은 8월 옵션 만기일이고요. 유로존 영국의 2분기 GDP 성장률, 그다음 유로존 실업률과 산업 생산,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그리고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그다음 토마스 바킨 연은 총재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8월 15일 금요일은 광복절 휴장일이죠. 그리고 중국은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등이 발표되고요. 미국도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이 발표되고, 소비자 심리 지수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또 추가적으로 발표됩니다. 그리고 미러 정상회담이 알래스카에서 예정되어 있다. 요 정도로 이제 다음 주 주요 포인트들을 주요 일정들을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일요일 현재 5시 56분 지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일요일 저녁 밤 8시 반에 다시 실시간 방송을 킬 텐데요. 이때는 금요일에 제가 미처 하지 못했던 매매일지 복귀 방송을 1시간 정도 분량인데 그거를 좀 진행하고 마칠까 합니다. 월요일에 또 안 그러면은 월요일에 이틀치 하느라 또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자 일단 일요일에 시간을 내서 1시간 정도만 또 실시간 방송을 또 야간에 하면은 또 새롭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죠. 그래서 생존 트레이딩 방식을 같이 한번 보시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장 마치는 시간 이후에도 계속 방송에 남아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 들어오셔서 직접 매매일지 작성해 보시고, 다른 분들 더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시고 공부하시고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카페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영상에 댓글 고정 상담 메시지 보시고 신청하셔서 합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구독자 텔레그램 방에도 초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